여러분, 미국의 민주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완성된 어떤 멋진 시스템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건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실험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탄생 순간으로 돌아가 보고요. 이어서 시민 참여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그리고 평등을 향한 뜨거운 투쟁의 역사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질문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장, 바로 민주주의의 탄생입니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생각,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이 건물을 보세요. 워싱턴 DC에 있는 바로 그 국회의사당이죠. 이 웅장한 건물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실험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건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어떤 정신,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느냐겠죠.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세상에 던진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 왕과 귀족이 당연하던 시대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니요? 이게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 그 핵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정말 멋진 말인데 과연 18세기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 물음표가 앞으로 펼쳐질 미국 민주주의 역사의 모든 갈등과 투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은 19세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장, 시민 참여의 확대. 과연 국민의 개념이 어떻게 넓어지고 또 정부 안에서 그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이게 초기 미국의 아주 독특한 문화였어요. 타운 미팅이라고 하죠. 당시 유럽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런 유럽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 왕이나 영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마을의 일을 직접 결정한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걸 아주 날카롭게 포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입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미국에 와서 보고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1835년에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계급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토크빌의 눈에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거 때 투표만 하는 수동적 참여. 또 다른 하나는 평소에 토론도 하고 시위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는 적극적 참여. 토크빌이 정말 대단하다고 본 게 바로 이 후자, 적극적 참여였던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된다는 걸 간파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평등을 향한 투쟁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위대한 선언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길고 험난한 싸움이 있었는지 그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권리라는 건요, 누가 가만히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광장의 모습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싸우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스스로 쟁취해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 기나긴 싸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여성들과 흑인들이 우리도 시민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920년에 여성이 투표권을 얻게 되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흑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몇 년이 아니에요. 정말 수십 년, 여러 세대에 걸친 눈물겨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미국 헌법의 그 유명한 첫 문장, 우리 국민,
We the people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을 가리켰던 이 단어가 이제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로 확장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네 번째 장, 바로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문제들이 이 실험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화면에 뜬금없이 숫자가 하나 떴죠? 69%?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나라 전체 부의 69%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왜 문제냐면요.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이나 성폭력에 저항하는 미투 운동처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과 사회적인 갈등이 정치적인 분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점점 극단적으로 나뉘고 정부나 언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성조기와 헌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상징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그 현실이었습니다. 헌법에 적힌 멋진 말들과 실제 우리 삶 사이의 거리.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미국 민주주의에 주어진 영원한 숙제 같은 겁니다.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민주주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즉, 박물관에 고이 모셔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참여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바로 그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끝나지 않은 실험, 미국 민주주의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그 책을 쓰는 작가는 어떤 유명한 역사가도 힘있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 바로 우리들의 손에 그 펜이 쥐어져 있는 거겠죠.